충격 심상치 않은 북한 상황. 북한군 대거 무장 탈북. 김정은 정권 사실상 붕괴. 지난 1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북한 국경경비대원이 무장한 상태에서 탈영해 중국으로 건너간 뒤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봉쇄마저 더해져 국경경비대 일탈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북한 대북 소식통은 15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 중순경 강추위로 자강도 위원읍 일대강이 얼음으로 뒤덮였다면서 그 틈에 국경경비대원 2명이 탈영해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들은 총을 소지한 채로 탈영했다며 압록강을 건너 중국 마을에 몰래 잠입해 빈집털이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 위안군은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 도시로 강폭이 2에서 300여 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좁다. 더욱이 감시 체계에 익숙한 국경경비대원에게 강을 건너기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총을 소지한 북한군을 본 동네 주민들은 처음에는 중국군으로 생각했지만 행동이 수상해 보여 공안에 신고했다며 이 때문에 이들이 중국으로 넘어온 지 이틀 만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장을 한 채 탈영했지만 중국에서 특별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군인들은 나이가 각각 18세, 19세였다며 배고픔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하고 탈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북한 국경경비대는 주민들의 도강, 밀수, 밀매 등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지역의 군인들에 비해 주머니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밀수가 막히면서 이들의 수입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간부들보다 군대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하전사들의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공안이 조사를 마친 뒤 탈영병을 북한에 넘기려 하자 이들은 제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소연했다며 이들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들이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들은 총살이나 다른 처벌을 받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아사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점으로 보아 현재 북한군의 식량 사정이 최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 국경경비대의 식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식량 문제에 중국으로 탈영해 민가를 습격하거나 생계를 위해 밀수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종종 포착되고 있다. 모두 북한 당국이 군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몇 년간 보급 문제가 개선됐다는 기미는 전혀 보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공안이 이들을 체포한 후 송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한 북한이 신병 인도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탈영병을 단둥에서 조선으로 넘기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조선 당국은 중국에 있는 조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방역 조치로 인해 해외 입국자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제중 북한 노동자의 입국이나 탈북자의 송환을 미루고 있다. 그는 조선 당국은 국경 봉쇄 조치가 풀리면 그때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탈영병들은 현재 단둥의 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에서 탈북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국경 주민과 군인들 간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2일 함경북도 회령시를 비롯한 국경연선 지역들의 개인 집에 군인들을 들이지 말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군인들이 개별적으로 사택에 오면 의무적으로 인민반을 거쳐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군인이 사택에 왔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비판서를 쓰거나 공개 사상투쟁 또는 벌금을 무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회령시의 김모 씨여 40대는 지난 18일 국경경비대 군인을 집에 들였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전언이다.
나이 어린 군인이 배고픔을 호소해 밥 한 그릇을 먹여 돌려보낸 것이 전부였는데 그는 국경경비대 군인을 꼬드겨 도강을 시도하려 한다는 동사무장과 담당보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소식통은 김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군대 나간 아들이 생각나 강냉이밥 한 그릇을 먹여 보냈다가 역적 취급을 받았다며 이는 군민 일치를 외치며 물심양면으로 군대를 돕자는 것과는 대치되는 행태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함경북도 주둔 국경경비 27여단 군인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주민 불악에 나가지 말며 적발 시 15일 이상의 근신 및 강직 등 처벌이 적용된다는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경경비대 군인들은 개인적인 짐이나 사품을 맡겨놓는 일명 주인 집에 가지 못하게 됐다. 그나마 주인 집을 들락거리며 어렵고 힘든 군 생활을 버텨왔던 군인들로서는 마음을 달랠 창구마저 잃게 된 셈이다. 소식통은 이번 지시가 내려온 배경에 대해 2중 3중의 강력한 국경봉쇄에도 사건이 연일 발생하자 국경연선을 지키는 군인들과 주민들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싹을 애초에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양강도에서 벌어진 탈북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본부는 앞서 양강도 김형식 군의 일가족 4명이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경비가 느슨해진 틈에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이 일가족이 평소 사택을 자주 들락거렸던 친분 있는 군인에게 약을 먹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 이후 국경에는 군민의 사상을 전면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소식통은 최근 국경 지역 주민들과 군인들을 나서보다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주민들과 군인들의 반발심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내외 선전 매체들은 최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이 획기적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공 신화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승리와 기적, 영광의 세월로 포장하고 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초기에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북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며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집권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경제관리 개선 조치, 경제 핵병진 노선, 경제 건설 집중 노선, 자력 갱생과 정면 돌파전을 호기롭게 펼쳐왔다. 하지만 핵 개발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제 봉건 왕조인 북한에서 지도 사상은 최고 지도자의 독점 분야다. 그래서인지 북한 매체들이 내세운 김정은 집권의 성공 신화 첫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정식화와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을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도 사상들이 기존의 주체 사상이나 선군 사상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상제일주의 제강조 움직임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체가 북한판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 측면에서 조선노동당 당대회와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북한은 정상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과시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초기 권력 기반인 운구차 7인방과 삼지연 8인방까지 가혹하게 숙청했다. 이런 공포정치를 강행함으로써 김씨 왕조는 김정은, 김여정의 남매 정권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당중앙의 유일영도 체계 확립과 5대 교양 사업의 공격적 추진, 수령 존칭 사용 전면화로 수령 만능주의 시대를 구가하겠다는 정치적 퇴행을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앞세워 제한적 개혁, 개방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삼중고로 인해 경제 회생이 좌절됐다. 인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고 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 재점화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자력 갱생 경제의 한계로 인해 목표 수치를 대폭 낮춘 5개년 정비, 보강 계획조차 흔들리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김정은 정권 들어
4차례 핵시험과 130여 회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핵무력 보유를 선언하고 자칭 세계적인 전략국가 지위 확보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 정책 강화, 주변 비핵 국가들의 핵보유 자극을 초래함으로써 최대의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남한의 핵무장을 자극해 북한의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핵무력 보유라는 북한의 유일 업적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집권 초기 229 합의 이행을 저버리면서 전쟁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한 정부를 들러리로 앞세워 이른바 정상회담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그 속임수가 들통나는 바람에 2019년 하노이 노딜이라는 참담한 외교 실패로 이어졌다. 북한은 무오류의 수령의 위상이 깨지자 안가품 차원에서 대미, 남북 관계를 과거의 적대 관계로 되돌렸다. 한가리 전쟁과 통일대전을 위협하며 경색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김정은 집권 10년은 이처럼 암울하다. 총체적인 기능 부전 상태에 놓여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과 백두혈통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측근들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다. 그의 통치는 감시와 규율이 핵심이다.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시간 벌기에 일조하는 실책을 계속하고 있다. 대북 정책의 초점은 김씨 일가보다 더 나쁠 수 있다며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지도층을 덮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밴더우 연구원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독재자들도 때로는 운이 다하기도 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 혹은 붕괴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적 가능성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이는 현재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들 위기가 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 이식,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억지 등 성취해야 하는 목표는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인 전략의 초점은 통일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밴더우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통일 비용의 문제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북한 내부의 흡수 통일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우선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밴더우 연구원은 동맹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가진다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일본의 우려를 완전한 공조를 통해 불식해야 한다며 중국 역시 통일 이후 미군이 중국 국경지대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통일에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밴더우 연구원은 북한의 팬데믹 위기와 정권 붕괴의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위급한 사안이라며 여기에 대응해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구축할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 역시 장기적 분단을 치료하는 데 있어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